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순간 이데올로기 대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상에서 증환으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어떤 그 결여 구조, 상실 구조, 트라우마 구조에서 나오는 현상적인 모습이죠. 그게 말로 나올 수도 있고 행위로 나올 수도 있고, 증환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증후다. 증후나 증후, 생텅이죠. 증후는 뭡니까? 그러니까 증상은 드러난 현상이고 증후나 증후는 이것이 해석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쥐상스가 이제 들러붙을 때 이제 증후나 증후가 되는 거죠. 락강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증상의 보편화를 발견한다. 증상은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증상은 왜 무가 아니라 속에 뭔가 이 증상을 유발시키는 주체가 있다는 걸 말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증상이에요. 무 대신 존재하는 유, 그것이 바로 증상이다 이거죠. 락강은 보통 기표를 절대화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여기에 대한 락강의 대답은 세계, 대상들의 전체죠.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언어나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 완결된 총체로서의 일관된 어떤 그 상징 질서를 얘기하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 기표의 구조 속에서 빈 공간, 공백이라 할 빗금쳐진 S로 표기된다는 점은 이미 락강의 고전적 태제다. 락강을 갖다가 비난하기를 기표를 절대화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데, 락강은 이 기표 이론에서의 기표는 이건 결여된 기표를 얘기하는 거죠. 구멍으로서의 기표, 공백으로서의 기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만 틈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도 틈이 있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현존하는 현상들의 일관성을 부여해주는가? 락강의 대답은 증상이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모든 실체적 동일성을 파괴하고 그 견고한 일관성 뒤에서 상징적 중증 결정의 상호작용을 폭로한다. 구조주의는 구조가 있는 거죠. 포스트 구조주의는 구조를 어떻게 한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즉 실체적 동일성을 비실체적이고 차별적 관계들의 네트워크로 분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뭐가 없어요? 이게 척도 캐논이 없는 것이죠. 전부 다 이 차별적 관계뿐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바람직하고 나도 바람직하고, 너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증상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필연적인 대위점인 향유의 실체, 이런 기피의 상호작용이 구축되는 데 중심이 되는 실제적인 중핵이다. 대위점이라는 건 대신 자리 잡고 있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대신의 증상은 바로 그것에 대한, 뭐에 대한 이 실체적 동일성을 비실체적이고 차별적 관계의 네트워크로 분해하는 요 포스트 구조주의, 요것의 바로 증상이죠. 이런 기표의 상호작용이 구축되는 데 중심이 되는 실제적인 중핵이다. 증상의 보편화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배제 보편화와 연결시켜야 한다. 락강이 50년대에 배제 개념을 도입했을 때 어떤 중심 기표가 상징적 질서로부터 배제되어 정신병을 발동시키는 특수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락강이 프로이드를 다시 공식화한 것처럼 상징적 질서에서 배제된 것은 실제, 예를 들어 환각 형태로 되돌아온다. 상징적 질서에서 배제된 것은 실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 귀환이죠. 락강 가르침의 마지막 시기에 이 배제 기능의 보편적 범위를 부여했어요. 기표 질서 그 자체에 어떤 고유한 배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 질서는 어떤 공백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어떤 중심 깊이의 배제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에 대한 상징적 구조화는 성관계의 기표가 부재함을 함축한다. 성관계라는 어떤 기표는 성관계가 부재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상징 질서는 어떤 공백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심 깊이의 배제를 함축한다는 거죠. 이게 키 센텐스가 되는 거죠. 상징적 질서는 어떤 공백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어떤 중심 깊이의 배제를 함축한다. 그리고 상징계로부터 배제된 것은 실제로서의 증상으로 되돌아온다.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기표는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증상으로 돌아온다. 여자는 남자의 증상이죠. 증상은 그것 자체가 기표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사라지는 진정한 상징적 형성물, 다시 말해 암호화된, 그러므로 코드화된 메시지가 아니었더니 아닙니다. 증상의 육체적 상상적 가면, 예를 들어 히스테리 증상, 뒤에 이 히스테리 증상이 뭡니까? 이거 채워달라는 거죠.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채워줄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채워달라는 거예요. 만족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만족은 싫어해요. 이게 히스테리 증상입니다. 뒤에서 그것의 상징적 중충 결정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 락강의 주장이 아니었던가. 끝없이 균열을 만들어내야 돼. 끝없이 부족함을 만들어내야 돼.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끝없이 불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게 상징적 중충 결정이에요. 이게 히스테리 증자의 증상이다 이거죠. 이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락강 이론의 상이한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50년대 초반의 증상은 상징적, 즉 기표적인 형성물이었다. 이후에 그것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간주된 타자를 향한 일종의 암호인 코드화된 메시지였다. 1950년대에는 증상이라는 것은 타자가 일종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어떤 것으로 간주된 어떤 것이에요. 증상은 세계가 실패하는 곳에서 상징적 소통의 회로가 끊어진 곳에서 출현한다. 나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거죠. 그것은 일종의 다른 방식의 소통의 연장이다. 증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억압된 단어는 코드화되고 암호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증상인데, 이는 증상은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해석을 목표로 해서 형성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증상은 항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신분석 치료에서 증상은 항상 분석가를 향한다. 그것은 분석가에게 숨겨진 의미를 밝혀달라는 호소다. 이것이 전이가 없으면 증상도 없다는 의미다. 분석가의 현존 속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이 속에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정신분석의 목표는 환자가 증상의 의미를 언어화할 수 있게 이끌어서 깨어진 소통의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것이다. 주체 자신과의 네트워크가 복구되고 주체와 타자의 네트워크가 복구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향유 때문이다. 증상은 주체가 암호화된 메시지인 증상을 통해서 향유하는 방편이다. 정확히 말하면 증환이죠. 증환은 주체가 암호화된 메시지인 증상을 통해서 향유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증상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증상을 자신보다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거기 향유가 있기 때문에. 증상에는 향유가 묻어 있어요. 그 향유를 즐기는 것, 그것이 주체죠. 그래서 증상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락강은 향유의 차원을 환상의 차원으로 부각시키면서 일련의 변별적 특징들을 통해 증상과 환상을 대립시켰다. 증상은 말하자면 자신의 해석을 향해 자신을 추월한 기표적 형성물이다. 나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기표 형성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상은 분석될 수 없고 해석에 저항하는 관성적 구성물이다. 환상은 분석될 수 없고 해석에 저항하는 관성적 구성물이에요. 그래서 환상은 즐기는 게 아니라 넘어가야 돼요.
횡단, 가로지르기를 해야 돼요. 증상은 빗금쳐지지 않은 일관된 대타자를 전제하고 그를 수신인으로 삼는 것이며 그 대타자는 소급적으로 증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상은 전체가 아닌 빗금쳐져 봉쇄된 비일관적 대타자를 전제한다. 즉 환상은 타자 안에 공백을 채우는 것이다. 예. 증상은 대타자에게 의미의 해석을 요구하고 환상은 대타자에게 뭐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 봉쇄되고 비일관적인 대타자. 빗금쳐져서 봉쇄되고 비일관적인 대타자를 이거를 메우는 거예요. 이 대타자의 부족을 갖다가 채우는 것이죠. 예, 그게 환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즉 환상은 대타자 안에 공백을 채우는 것이다. 분석은 증상의 해석과 환상 횡단으로 구성된다. 먼저 환자의 증상을 해석하고 나서 더 이상의 해석을 방해하는 향유의 중핵으로서의 원환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환상과 거리를 두는 중요한 단계를 완수해야 된다. 이 환상을 갖다가 대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환상 형성물이 어떻게 타자의 빈 공간, 공백, 결여를 은폐하고 채우는지를 체험해야 된다. 주체의 결여는 대타자의 결여이기 때문에 대타자의 결여를 환상 형성물로 막는다는 것은 주체의 결여를 막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증상의 해석을 방해하는 이 환상, 이 원환상, 중핵으로서의 원환상, 예, 이거를 대상화시켜서 이게 어떻게 타자의 공백을 채우고 결여를 은폐하는지를 경험해내고 그걸 포기해야 돼요. 체험해내고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환상. 그게 환상 횡단이죠.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환상을 횡단해 불안해서 헤어난 환자들이, 다시 말해 환상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한 환자들이 왜 아직 증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병리적 잔존물로서의 증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락강은 이에 대해 증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증환으로서의 증상은 향유가 스며들어 있는 기표적 형성물이다. 그것은 주이스, 즐거움 플러스 상스, 의미가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속에 향유를 간직한 기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 때문에 그 증상이 포기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해석되고 의미가 형성되고 거기서 그 주이스, 즐거움이 형성된 이 기표적 형성물인 이 증상은 이제는 증상이 아니라 증환으로서 포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증상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위상이다. 증환으로서의 증상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유일한 실체, 우리 존재의 유일한 실정적 지택물, 주체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지점이다. 바꿔 말해 증상은 주체가 광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무대신 증상 형성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상은 향유를 어떤 상징적 기표 형성물과 매듭으로 묶어줌으로써 우리 세계의 존재에 최소한의 일관성을 부여한다. 예. 증상이 이제는 향유로 덧씌워줌을 통해서 증상에 그동안은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었던 이 증상에 이제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 향유의 그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증환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계 내에서 존재할 때 일관성을 부여한다 이거죠. 이처럼 근본적인 차원의 증상이 해체되면 이는 그대로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예, 증상이 없어지면 이건 세계의 종말이에요. 이건 정신병이 되는 거죠. 증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무이다. 즉 완전한 자폐증, 정신병적 자살, 죽음 충동의 굴복, 심지어 상징적 세계의 완전한 붕괴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분석 과정의 종결에 대한 락강의 최종 정의는 증상과 자신을 동일화 하는 것이다. 증상과의 동일시. 분석은 환자가 자기 증상의 실제 속에서 자기 존재의 유일한 지택물을 인정할 수 있는 순간 종결된다. 증상이라는 실제 속에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택물이 뭔지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분석은 종결된다. 프로이트의 바이스바조리 베레데는 이런 식으로 읽혀야 한다. 주체인 당신은 당신의 증상이 이미 있는 그 자리와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 당신은 병리적 특수성 속에서 당신 존재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어떤 요소, 이게 증상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증상은 특수한 병리적인 기표적인 형성물, 향유의 매듭, 해석과 소통에 저항하는 관성적인 오점,
다마의 회로 속에 사회적 유대의 네트워크 속에 포함될 수 없는 얼룩.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실정적 조건이 된다. 이제 왜 락강에게 여자가 남자의 증상인지 분명해진다. 네. 증상은 병리적인 겁니다. 특수한 거예요. 주관적인 거고 주체적인 기피 형성물이고 향유와 매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이고 해석과 소통에 저항하는 관성적인 오점이기도 하고 예, 여기에다가 환상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다마의 회로 다마의 회로를 방해하는 것인 동시에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실정적 조건이 바로 증상이다 이거죠. 이 증상에 이 향유가 덧붙여질 때 이게 증환이 되는 것이다. 그때 이제 증상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증환이 될 때 증상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가 증상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주체의 자리다 이거죠. 그게 프로이드의 부아이스바의 자리다 이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상에서 증환으로 증상은 포기 되는 게 아니라 증환으로 가서 이 즐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